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초기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제가 연휴 동안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 택시 기사분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부자들의 네 가지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택시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택시비가 아까워서 주로 대중교통만 이용을 했었는데 어 이제는 택시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택시라는 곳이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30년 이상을 운전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중에는 특별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삶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택시를 이용하실 때는 항상 기사분과 이야기를 해 보시면서 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교훈들을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분이 얘기해 주신 분은요. 그 기사분의 친구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지금 700억 대 자산가가 되어 계신다고 합니다. 기사분의 나이가 한 50대 초반 정도? 예. 그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20 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예.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쳐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투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인터뷰가 시작이 예.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얻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쓴 책이나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뭐 카페 등에서도 이렇게 제가 택시 기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얻었던 내용을 그 소재로 삼아서 쓰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쓴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제가 얼핏 이 자산 규모를 봤을 때 '아파트나 주식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간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그 투자에서 가장 싸게 사는 방법. '원재료 시장을 건드리신 게 아닐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시장에서 원재료 시장인 땅 투자를 통해서 20 년이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친구분이 말하시기를 "친구야, 삼성이 투자하는 곳을 주목해서 봐. 예, 그곳을 따라서 투자하면 돼."라고 했대요. 예. 제가 소름이 팍팍 돋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분은 어 이 삼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삼성 이꼴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 기업이에요. 그죠? 예. 바로 "부자 옆에 줄을 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부자 옆에 줄을 서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예요. 예. 이 부자 옆이라는 것은 바로 돈이 몰리는 곳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곳이라도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가치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분은 삼성이 투자했던 뭐 용인, 수원, 아산, 평택 등지에 많은 투자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미 신문 기사에 나고 이미 TV에 떠들고 이럴 때 투자를 하잖아요. 예. 뭐 부자들이 뭘 투자하는지 이런 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예 가는 곳을 따라가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부동산에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알고 계세요? 예. 호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호재라는 거는 뭐 일자리가 생기거나 교통망이 생기거나 관광지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호재 이꼴 돈이에요.
예.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곳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하라는 의미죠. 결국은 이 부자 옆에 줄을 서라와 비슷한 맥락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친구야, 삼성에 가면 그 주위에 집이 생긴다. 예. 그리고 가게가 생긴다. 예. 그리고 고속도로도 생긴다."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만큼 이 일자리라는 거, 특히나 삼성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만든 일자리 주변에는요. 그 일자리라는 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다양한 뭐 그 용도의 활용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거지가 될 수도 있고 상업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심지어 이분은 LG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는 삼성을 기준으로. 네. 굉장히 그 자기가 하는 일과 투자를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제가 아는 분도 LG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LG 바거든요. LG 제품만 쓰고 LG 관련된 투자만 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진짜 투자를 객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주식 같은 경우도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 돈이 많이 투입되기 시작한 곳이 어디 있나요? 대표적으로 예 바이오, 제약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주가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혹은 비대면 관련 주식들 예 그런 곳에도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가치가 올랐죠. 그리고 코인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뭐 신문에 이슈화가 되는 것들, 누가 산 것들 따라 사시지만 사실은 정말 부자들이 많이 사는 코인에 집중하셔서 어 고르시면 이분이 그 부동산 투자로 큰 부자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부자가 될 기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친구분이 이야기한 것에서 제가 얻었던 부자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앞서서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이거는 즉 주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부자들은 일반 대중들이 관심이 없을 때 미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곳이라는 게 일본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삼성뿐만 아니라 이분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크게 수익을 준 게 지금 현재 미사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경기도 하남시에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뭐 예전에 데이트할 때나 뭐 혹은 뭐 그냥 놀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미사리라고 했죠. 예. 그 카페촌 거기 보면은 주변에 다 그냥 뭐 강 흐르고 산 있고 뭐 그리고 뜨문뜨문 카페 있고 거기가 진짜 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은 여기가 서울 근처 땅이니까 '서울이 팽창이 되면 여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제 얻으실 거는 남들이 관심 안 가진다는 거는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예. 그 미사리가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걸로 상상을 못 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투자처로서 가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만큼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곳이라는 것은 미사리처럼 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으로 치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폭락했던 코로나 같은 때 예. 이때가 사실 사람들이 다 도망갈 시점이었죠. 예 갖고 있던 주식도 팔아서 인제 막 도망갈 시점에 그때가 바로 예 저점 매수의 기회였다는 거 지금 돌이켜 보면 누구나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뿐만이 아니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 이 코인이 사실 작년 코로나 때 진짜 저점 매수의 기회였죠. 제가 2018 년도에 샀던 가격보다 더 내려갔으니까. 예. 그래서 뭐 주식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이 코인 시장이 작년 코로나 이후로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500만 원대로 떨어졌고 이더리움은 10만 원이 깨졌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5천만 원대고
10배 이상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 배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곳,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타이밍은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자들의 공통점 세 번째, 네, 베팅의 중요성. 이분이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큰 자산가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 주었던 경기도 하남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 6천 평을 사셨다고 해요. 예, 10만 원 기준으로만 봐도 6억 이에요, 6억. 그죠? 그것도 심지어 12년 저축을 했던 돈을 깨서 넣은 돈이라고 합니다. 예. 엄청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이 다 하는 곳에도 베팅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곳에 베팅을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말은 쉽지만.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 그때 살걸." 예. 근데 그때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 이런 이론을 잘 모르고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보상을 받으셨냐 하면요. 어 경기도 하남에 거기 자기 땅이 있는데 올린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1층 전체를 예 보상을 받았대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물론 기회를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베팅하는 거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예. 제가 그 비트코인 2년 만에 흑수저 졸업했습니다. 그 책에서도 담았던 이야기인데 주식으로 IMF 때 엄청난 자산가가 되신 강방천 회장님. 그분도 예 그 증권 주식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분도 100만 원, 200만 원 베팅하셨으면 그렇게 크게 부자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도 거기에 수억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공포에 벌벌 떨던 그 타이밍에. 그래서 그 베팅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진짜 완전 감동 수준이었는데요. '어떻게 직장인이 이런 생각을 할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친구야 네가 이제 땅 투자를 하면 네가 이익 보려고 하지 마. 예. 자식이 덕 본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투자할 때도 자기가 덕 보려고 투자한 적이 없대요. 예.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를 했고 지금도 투자를 계속하고 계신데 여전히 이 얘기를 한답니다. 예. 자식이 덕 볼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 이게 말은 쉽지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보통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급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조급함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투자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 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멘탈이 투자에서 99%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결국 멘탈이 흔들려서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 투자 상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샀던 2009 년도에 서울 아파트도 그 아파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네. 제가 20년 전에 투자했던 그 주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급했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기다릴 줄 몰랐고 쪼끔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았고 그런 진짜 실패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던 거죠. 예.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라고 이름 불리우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 어디에도 적용되는지 아세요? 아이들 교육. 네. 자기 아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급함을 가진 부모는 절대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습니다. 예. 내가 계속 막 눈앞에 뭔가 안 보여서 불안한데 아이가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도록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모든 투자에서 꼭 필요한 게 이 조급함을 가지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거제도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삼성중공업을 다니세요. 그분이 자신의 직장 동료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거제도에 옆에 있는 새끼섬들을 중에 하나를 사셨는데 그게 그 육지하고 섬에 다리가 놓이면서 거의 뭐 3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산지 몇 년 안 돼서. 그래서 이분이 그 동료분한테 물었대요. "아니 어떤 기준으로 땅을 샀나요?" 예.
알고 보니까 그 땅을 사셨던 동료는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는 것도 볼 줄 모르는, 예, 진짜, 예, 초보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 뭐 땅값 오르면 좋고 뭐 안 오르면은 뭐 집 지으면 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뭐 자식 물려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물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폭망할 수도 있어요. 폭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에게서 제가 느낀 것도 이 조급하지 않은 마음. 예. 뭐 제가 그 구체적인 배경은 모르겠지만 이분도 당연히 뭐 그냥 아무거나 사시진 않았겠죠. 어느 정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가진 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를 조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대출 절대 받지 말라 그래요. 예. 그래서 대출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대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뭐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느냐? 바로 조급함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거든요. 결국 대출을 하지 말라는 거는 대출을 하는 순간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 조급함이 생겨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조급함만 가지지 않을 수 있다면 이 대출은 사실 내가 가진 자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진짜 좋은 수단인 거 맞죠. 실제로 그 유튜버 중에 작년 그 코로나 때 대출까지 받아서 비트와 이더를 사신 분이 있어요. 예. 1억 넘게, 예,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덕분에 코로나 이후 1 년여 만에 그 한 2억 정도 투자하신 게 20억이 됐거든요. 이분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여윳돈 뭐 200만 원, 2천만 원으로만 투자하셨으면, 예, 그냥 뭐 2천만 원 2억 됐겠죠. 그러니까 이 수익이 생겼을 때 차이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은 잘 활용하면 득이 되고요.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자들이 투자로 성공하는 법 공통점 4 가지, 예,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초기 투자 연구소였습니다.